압도적 재미 매불쇼. 자, 지금 한국과 미국 모두 극우와의 전쟁 중입니다. 그런데 그 극우들이 이게 또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이게 참 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가벼이 볼 사안이 아닙니다. 네. 국익을 너무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매우 위험합니다. 지금 해결하러 가겠습니다. 극우와의 전쟁. 자, 언론에서 지금 잘 다루고 있지 않은 문제를 완벽하게 또 파헤치고 있는 분입니다. 전 신동아 기자 출신입니다. 네. 조성식 기자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조성식의 훅 훅.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 극우들이 또 개신교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정말 내가 참을 수 없다. 아주 분노 중인 네. 김디모데 목사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먼저 이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트럼프의 지지자이자 보수주의 활동가 찰리 커크가 네. 지난 10일 미국에서 연설 중에 암살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암살 당시 상황을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Do you know how many mass shooters there have been in America over the last 10 years? Counting or not counting gang violence? Great. 너무 잔인했어요, 저 장면.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더 강력한 극우가 극우를 향해 총을 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암살 용의자는 22살의 타일러 로빈슨. 이자는 체포가 됐습니다. 지인에게 이제 암살 사실을 이야기를 했고 그 지인이 신고하면서 이제 체포가 됐는데요. 그 가족 전체가 이제 공화당원, 그리고 가족 전체가 마가를 자처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찰리 커크가 암살 당하기 직전에 네. 이 찰리 커크가 한국을 또 방문을 했었어요. 그랬더라고요. 예. 찰리 커크는 빌드업 코리아라고 하는 행사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네. 그 장면을 잠깐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Let me just say it is very wrong what is happening to pastors in this country, and the U.S. government is taking notice. 네. 그런데 이 전환길은 또 지금 미국에 가 있거든요. 맞아. 네. 근데 이 전환길이가 미국에서 열리는 트루스 포럼이라고 하는 행사에서 연설을 했는데 네. 이거를 또 이상한 쪽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전환길이 미국에서 어떤 이상한 소리를 하고 돌아다니는지 잠깐 영상을 보고 오겠습니다. 바로 지난주 딱 일주일 전에 찰리 커커, 우리가 존경하는 찰리 커커 대한민국 왔습니다. 마지막 방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곳에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의 종교 탄압 그리고 목사님 구속되는 이것에 대해서 미국 가서 트럼프 대통령께 알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하고 난 뒤에 바로 3일 전 유타 대학에서 운명을 달리한 것입니다. 저 역시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사실 이 행사 오면서도 누가 총 들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제가 이틀 전에 150만짜리 방탄복도 구입했습니다. 혹시라도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두 분 다 이어폰을 그냥 바로 집어 던지시네요. 진짜요? 안 들리셔요? 처음에 듣다가 두 분 다 동시에 집어 던지시더라고. 댓글도 다 듣기 싫다고. 들을 가치도 없다는 네. 듯이 동시에 집어 던지셨습니다. 네. 이미 본 내용들이라. 예. 근데 너무 놀랐다. 미국 가서 저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저 짓을 하고 돌아다니고 매국노네. 있습니다. 예. 네. 뭐 지금까지 뭐 간단한 정리를 했는데 좀 부연을 해주시죠.
예, 뭐 한 가지 네네네. 좀 짚고 넘어가겠는 게 일단 그 전한길 씨가 미국 가서 한 저 트루스 포럼은 서울대 인맥을 주축으로 한 10년 전부터 시작된 단체인데 원래 저렇게 구구 인사들 모아다가 저기 모스탄도 있지 않습니까? 네. 저런 짓을 해온 아주 고질적으로 해온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일부러 저러고 있는데 일단 제가 팩트 체크 좀 한 가지 꼭 해드릴 게 있어서 네네. 이걸 언론에서도 많이 대대적으로 보도를 안 해가지고요. 네네. 지금 찰리 커크뿐만 아니라 이 모든 그 국민의힘 지도부도 네. 지난 주일날 바로 어제죠. 네, 어제. 세계로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서 종교 탄압 막겠다. 막 그런 식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네네. 근데 일단은 이 찰리 커크가 빌드업 코리아의 강사로 초대가 돼서 연사로 했는데 네. 이 찰리 커크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멘토 역할을 하는 사람이 람 맥코이라는 목사입니다. 네. 이 사람이 세계로 교회에 2023년부터 와가지고 오. 소년보 목사랑 같이 그 만나고 친분을 맺어왔는데요. 네. 이 찰리 커크가 다니는 교회가 바로 이 람 맥코이 교회입니다. 목사의 오. 교회. 아. 예. 네, 람 맥코이 이 목사가 찰리 커크가 사망하기 전에 8월에 소년보 목사 세계로교회 와가지고 소년보 목사 구속되기 전이었죠. 네네네. 8월 말에 교회 세계로교회 와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음. 이재명 정부가 자꾸 이렇게 종교 탄압, 교회 탄압하면 네. 트럼프가 관세를 300으로 때릴 수 있다. 300%로. 어. 그러면서 찰리 커크가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정상회담 전에 그렇게 글을 올린 것은 네. 찰리 커크가 그 전에도 그 빌드업 코리아에 왔었거든요. 그 소년보하고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찰리 커크가 트럼프한테 세계로 교회 압수수색을 전달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것이다. 라고 이 람 맥코이 목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계시는 게 세계로교회 소년보 목사가 압수수색을 당한 그 시기가 올해 5월입니다. 대선 전입니다. 네. 그럼 대선 전이면은 어느 정부 때죠?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때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한 게 아니에요. 아니죠. 그래서 이거를 좀 짚고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 이거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 소년보 목사가 소속된 교단에서도 이재명 정부가 압수수색한다, 탄압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어그로를 끌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더불어서 소년보 목사가 이번에 처음에 공직선거법 위반한 게 아닙니다. 2021년에 서울 부산 재보궐선거 때 대놓고 그 당시에 민주당 후보였던 김영춘 후보를 낙선을 유도하다가 선관위와 그리고 저희 평화나무가 고발을 해가지고 이미 유죄 확정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제가 오죽 몇 답답하게 년도예요? 이렇게 2023년에 유죄 확정이 나와서 2023년. 제가 판결문까지 갖고 왔어요. 어. 그러니까 소년보 목사는 그 윤석열 정부 때네. 예 재범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무슨 처음 이렇게 종교 탄압이니 교회 탄압이니 이렇게 말할 자격이 없는 게 이미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네. 그러니까 선관위가 반복적으로 당신 이미 전과 있다. 그리고 이런 거 하지 마라라고 수차례 경고를 했는데 소년보 목사가 이를 대놓고 무시하고 반복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구속이 됐구나.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이번 구속도 특검이 한 거 아닙니다. 예. 이건 경찰이 한 겁니다. 예, 네, 근데 그것도.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고 계셔가지고 예. 사실관계를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아.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근데 뭐 찰리 커크랑 이 소년보 목사가 굉장히 연결이 미국 쪽이랑 많이 돼 있네 보니까. 그리고 아까 그 찰리 커크가 함께했던 그 행사가 빌더 코리아인데 이 빌더 코리아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또 기자님이 오늘 하실 얘기가 많습니다. 현장 취재까지 가셨던 분이고요. 이분 지금 대단한 분입니다. 네. 네. 제가 대단하다. 대단한 분이에요. 가끔 아. 조금 실없는 말씀을 하셔서 그렇지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 네. 지금 저 목사님 말씀 중에 하나 조금 사실관계가 조금 바로잡을 게 하나 있을 것 같은데 죄송해요. 아니, 찰리 커크는 예. 이번에 네. 한국 처음 왔어요. 랍 마이코이는 전에 몇 번 왔었고 그걸 맞고요. 찰리 커크는 이번에 그리고 처음 랍 왔습니다. 이번에 맥코이가 처음 왔습니다. 예. 처음 와서 랍 맥코이는 뭐 전에도 왔었고 그리고 와서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한테 찰리 커크가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했어요. 부산 세계로 교회에서. 근데 찰리 커크는 또 거기에 대해서 부인을 했어요. 나는 그런 얘기를 전달 안 했다.
그러나 우리가 정황으로 봐서는 했을 가능성이 높고 이번에 찰리 커크가 빌드업 코리아 행사에 와서 발언한 내용을 보면 지금 세계로 교회 손목사 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특검 수사로 지금 내란 특검에서도 그 교회를 압수수색하는 게 있고 아 김장환. 예, 네. 최혜병 특검에서도 하는 게 있거든요. 최혜병 특검이 이제 김장환 목사. 네. 그래서 그런 걸 통틀어서 계속 한국 정부가 이런 식으로 목사님들을 체포하고 주거지를 수색하고 계속 이렇게 하면 우리 미국 정부가 나설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좀 그 얘기 들으면서 깜짝 놀랐는데. 네. 자, 어쨌든 이 찰리 커크가 오늘 이제 이 얘기의 이제 발단인데요. 이 찰리 커크가 그럼 어떻게 오게 되었느냐? 빌드업 코리아라는 이 이제 한국의 일종의 정치 종교 운동 청년 운동 단체 정치 종교 예, 청년 기독교 운동 단체. 조금 더 정확하게 하면 기독교 우파 청년 운동 단체. 기독교 우파 청년이 들어가야 돼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누가 이거 그 대장이 누구예요? 이 대장이 이제 김민아 씨라고요. 36살인데 왜? 미국 이름은 엠킴이라고 하고 김민아 저 예. 사람이에요? 예. 아 저 사람이 여기 대장이에요? 네, 이분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주니어와 아주 절친이고요. 오. 아 트럼프 아들이랑 친해요? 예, 가깝습니다. 오. 그래서 그 얘기 뭐 또 이제 좀 이따 하겠지만 아, 그래서 그래요? 이 찰리 커크와 김민아는 어떻게 연결되냐면 김민아가 이 빌드업 코리아 행사를 2023년부터 해요. 2023년부터 얼마 안 됐네. 예, 얼마 안 돼. 올해가 3회째입니다. 네. 3회째인데 작년에 이제 트럼프 주니어가 이 행사에 와서 연설도 했고요. 아 네. 빌드 코리아 행사에 왔었어요? 네네, 트럼프 왔었습니다. 아들이? 예.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신분 일대 아들이에요? 작년에 왔었으니까 트럼프가 작년 12월에 당선된 게 아닌가요? 그때. 그러니까 그때는 그 신분 네, 아니었고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네. 잠깐만 제가 헷갈리는데. 작년 12월에 작년 12월. 대통령은 아니죠. 더 전에 대통령이죠. 작년 12월은 그 내란- 23년 아니 잠시만요. 24년 12월에 대통령 된 게 맞는 것 같은데 트럼프가? 아니 한참 전에 됐지. 네. 한참 전에 걔는 거 물어봤네요. 됐어요. 네. 이제 헷갈리는데 빨리 좀 순간적으로. 찾아주세요. 네, 찾아주세요. 네. 그래서 그때 한참 전에 됐지 대통령은. 네. 자 그때 되고 왜냐하면 그때 이제 그 계엄 선포하고 이러고 나서요. 김민아가 이제 그 미국의 극우 유튜브 채널 이런 데 나가가지고 그때 그 트럼프 당선에 대해서 이렇게 뭐 기뻐하고 이런 내용으로 방송한 게 있거든요. 아마 그 지금 체크를 해보시면 알 것 네네네. 같은데. 네. 자, 그래서 그래서 2024년 11월에 당선됐답니다. 예, 네. 맞죠? 댓글상으로. 예. 어. 그래서 이 찰리 커크가 만든 그 청년 단체가 터닝 포인트 USA라는 게 있어요. 터닝 포인트 USA 이게 아주 이제 한 10년도 더 됐는데 찰리 커크가 이걸 만들어서 미국의 청소년들한테 보수 우파적인 그런 신념을 주입한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는데 청소년들의 표를 끌어내는데 상당히 기여를 했다. 그래서 트럼프의 최측근 참모로도 꼽혔고, 자, 이 김민아는 그러면 이 빌드업 코리아가 바로 찰리 커크가 만든 터닝 포인트 USA 이거를 모델로 삼아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아주 밀접하다고 볼 수 있고요. 김민아는 미국에서 생활하는 사람이죠? 예, 미국 교포 신분으로 한국과 미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행사를 하고 있고요. 뭐 한국에 오면 이제 세계로교회도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세계로교회 제가 확인해 보니까 김민아 씨가 한 2번 가서 연설을 했고 그다음에 뭐 여름 방학 캠프 이런 데 가서 청소년들한테 또 강연도 했고 네. 그런 인연이 있고요. 그러니까 손현보 목사하고도 잘 알죠. 잘 알고 또 손현보 목사가 세이브 코리아라고 뭐 이따가 말씀하시겠지만 또 그거 만들었잖아요. 네. 거기에 또 뭐 전환길 지금 아까 얘기한 뭐 다 네네. 연결되잖아요. 그렇게 다 서로 연결이 되고 네. 이번 행사는 사실은 이제 이 연사들이 거의 뭐 미국의 극우 인사라고 할 만한 대표적인 인사들이 다 왔는데 하나같이 트럼프의 측근 또는 트럼프 행정부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와서 주로 한 얘기가 뭐냐면 부정선거. 한국의 부정선거예요? 자, 미국도 2020년에 트럼프가
그때 한번 패한 것이 부정선거 때문에 선거를 도둑맞았다. 네. 그런데 그 똑같은 일이 한국에서도 벌어졌다. 네. 그래서 2024년 총선, 그다음에 2025년 대선 다 도둑맞았다고 단정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중국 타도, 중국 공산당 타도. 네. 이걸 아주 거의 모든 연사가 공통적으로 주장을 하고 중국은 한국의 최대 적이다. 예? 그러면서 기독교의 적이고 세계 인류의 적이다. 그러니까 제가 들으면서 깝깝했던 게 아니 우리나라는 중국이 최대 교역국이잖아요. 네. 네.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하여간 그런데 중국 공산당에 대한 그 맹렬한 그 적개심 이것을 이제 찰리 커크를 비롯해서 모든 연사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그 얘기를 했고 네. 또 하나 이제 지금 두 가지잖아요. 또 하나 공통적인 주제가 뭐였냐면 한국 교회 탄압. 이거 그만둬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찰리 커크도 그러고 또 다른 연사들도 나와서 뭐 스티브 배넌이나 이런 대표적인 극우 인사들이 있는데 그 딸이 또 왔거든요. 모린 배넌이라고. 네. 이 딸도 뭐 아주 강력하게 일했는데. 네, 그럼 잠깐 영상 하나 네.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제 김민아 네. 대표 그리고 미국의 시사 평론가 네. 스티브 배넌의 딸 두 사람이 행사에서 연설하는 모습 잠깐 좀 보고 오겠습니다. 이 빌드업 코리아 2025년에서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리더의 DNA를 활성화시켜 드립니다. 기대되시나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길 너는 이 세상을 이끌 리더다. 나의 말과 나의 가치를 보호해 줄 수 있겠니? 나를 위해 일어나 줄 수 있겠니? 라고 부르시는 그 음성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It is about never bowing to the Chinese Communist Party. South Korea is sliding into communism fast. President Yoon impeached and jailed, his wife jailed, opposition silenced. Just like how your election was stolen. This is unrestricted warfare. 네. 와. 대한민국에 와서 저러고들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다 연결돼 있어.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연결돼 있는 겁니까? 그 빌드업 코리아의 대체적인 그 강연자들이 그 손연보 씨 측과 좀 연결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개신교 그 신앙을 갖고 있는 인사들이요. 네. 그리고 이제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2023년부터 이제 한국에 왔다는 거는 찰리 커크가 아니라 이제 람 맥코이를 말씀드린 것이고 네. 찰리 커크는 이번에 처음에 왔는데 찰리 커크에 대해서 좀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매블쇼에서 이전에 그 마가에 대해서는 좀 다루신 걸로 제가 알고 네, 있어서 네, 네. 그 마가가 뭐 슬로건 윤 어게인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그거는 이제 스티브 배넌이 운동 차원의 슬로건으로 건 것이고 거기에 이제 찰리 커크가 같이 연대해서 함께 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찰리 커크를 아주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좀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네. 드리면 네. 그 이준석 그 의원의 그 능구랭이 같은 말빨과 그리고 우리 체육님의 그 스피커 영향력 요거 두 개를 합친 인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 사람이 어떻게 대대적으로 인기를 끌고 미국 특히 2030들을 트럼프 찍게 만든 장본인이고 네. 차차기 대통령까지도 언급이 돼서 미국에서는 돌풍을 일으키고 그래요? 있습니다. 오. 이 사람이 어떤 거를 주력했냐면 미국 주에 있는 전 대학을 여러 대학을 돌면서 요의 그 쇼츠나 틱톡, 릴스 이런 거를 만드는데 그 레디컬 페미니스트들 그리고 또 이제 강경 PC주의자들 네. 이런 사람들을 논리적으로 좀 때론 궤변도 있어요. 아작을 내고 박살내는 거를 의도적으로 쇼츠나 이 쇼폼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틱톡 같은데 엄청나게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딱 이거 세 개. 이준석과 최욱심과 여기에다 플러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플러스. 가부장적인 백인 우월주의 기독교 신앙관. 요거 세 개가 합쳐진 인물로 보시면 됩니다. 예. 최욱, 이준석, 전광훈. 정광훈까지는 그 정광훈은 좀 좀 찰리 커크는 사실은 이제 미국적인 그런 전통적인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보수적인 이념 이거를 되게 중시하는 사람이고 이번에 이제 한국 청소년들한테도 이제 우리가 이제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극우적인 주장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면 이제 한국의 어떤 뭐 3포, 4포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면서 한국에 대해서 나름 연구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결혼, 출산 이런 거에 대한 가치를 엄청 이제 중요시하고 그러니까 왜 전형적인 그런 미국의 뭐 그런 논리가 있어요. 그리고 미국의 어떤 위대한 미국이 어떻게 해서 위대해졌는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트럼프가 좋아할 만한 이런 내용들을 미국 전역을 캠퍼스를 돌면서 그 이렇게 대화하듯이 계속 그런 일을 수년 동안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강의가 엄청 길잖아요. 네. 저게 한 8시간짜리예요. 근데 중간중간에 섞는 거지 그냥 종교 행사 같아요. 제가 저거 좀 봤는데 어떤 거? 그냥 빌드업 코리아? 네, 빌드업 코리아. 유튜브에 올라가 그거는 있는 여러 영상. 가지 프로그램이 섞여서 네, 그래. 근데 그냥 종교 행사라고 느껴졌지. 뭐 저게 뭐 그렇게 정치적일까라고 했는데 제가 모르는 이제 현장에 가봤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뭐 이제 형식적으로는 종교적인 모임 집회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기독교인들이고 기도하고 찬송 노래도 좀 가끔 하고. 그럼 거기 그 참가하는 분들은 교인들이에요? 대부분 교인들로 저는 근데 봤어요. 굉장히 왜냐하면 가족 어린 단위가 친구들. 많고 청소년들이 많고 율동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그 참 이게 공교롭게도 찰리 커크가 둘째 날 마지막 그 연단에 올랐거든요. 물론 이제 첫날은 이제 김민아랑 둘이 이제 마지막에 토크를 하고 둘째 날 마지막 연사로 올랐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아까 제가 얘기한 뭐 그런 얘기들 쭉 하고 근데 갑자기 김민아 씨가 일종의 즉석 제안 비슷하게 우리 모두 이 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네. 그 찰리의 안녕과 축복을 비는 기도를 해서 다 같이 청중이 같이 찰리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네. 그랬어요. 그게 마지막 순서였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이제 미국 돌아가서 네. 저런 사건이 났는데 그 김민아의 배우는 뭐예요? 김민아의 배우. 김민아 씨의 배우는 이제 일단은 미국 쪽으로 보면 제가 보기엔 공화당 인사들이고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주니어가 제일 강력한 그 배우고요. 또 실제로 거기서 돈이 나와요? 돈은요. 일단은 이 지금 후원금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거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집회를 열거든요. 이 미나킴이 미국명은 M킴인데 유튜브를 지금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이제 한국 교민들 또 미국인들 상대로 주로 또 거기서도 청소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석했던 현지 교민들 제가 제보를 받았는데 증언도 듣고 거기서 뭐 거의 한국의 어떤 거 왜 뜨거운 그 교회 막 뜨거운 집회들 있잖아요. 막 그런 것처럼 한국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윤석열의 그 계엄에 대해서 매우 그 계엄을 아주 이제 옹호하고 그다음에 윤석열이 탄핵된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까워하고 이재명은 이제 거의 친중국, 친북, 좌파 운동 대통령으로 그렇게 하면서 아주 그 사람들이 뭐 한국을 악의 세력에서 구출해 주소서 말하자면 이런 식의 기도를 하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미국판 뭐 리박스쿨 얘기가 나오는 게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그런 미화가 너무 많아요. 매번 집회 때마다. 이승만은 곧 한국과 미국의 우파의 연결고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미나킴이 미국 공화당의 컨퍼런스 가서도 여러 차례 연설을 하거든요. 이게 제법 미국 내에서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다른 목사들 그늘에 좀 아직 가려서 좀 덜 유명하고 그다음에 연령대가 일단 낮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좀 미국 교민사에서는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으로 김민아는 목사예요? 아닙니다. 목사는 아니고. 목사 아니고 그냥 일종의 청년 운동가인데. 청년 운동가. 지금은 거의 이제 정치적인 뭐 그런 활동가로 봐야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지점에서 이제 의문을 품어볼 수 있는 게 3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이 어떻게 자기 스스로 유튜버들도 수두룩하게 많은데 자기 혼자 공화당 그 의원들하고 친분을 맺고 저 자리까지 인지도를 얻고 올라갈 수 있었느냐. 그럼 트럼프 주니어하고는 도대체 어떤 연으로 어떻게 인맥이 형성됐느냐. 이제 여기서부터는 저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김민아 대표가 이제 2020년부터 운영했던 이제 유튜브 채널의 엠킴 TV인데 이 엠킴 TV 자체가 이 마과적 관점으로 미국 내에 소개되고 있는 뉴스들 자기네들이 막 팩트 체크해주고 막 이렇게 해주듯이 소개하고 해설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김민아 대표의 정확한 스폰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표면적으로는 일단 빌드업 코리아에서 그 진행될 때 광고가 하나 나왔었는데 이게 에브리라이프라는 회사인데 그 회사가 트럼프 주니어 그 계열
자회사 모회사 이게 뭐 좀 복잡하게 들어가면 이제 좀 설명이 복잡해지니까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네. 트럼프 주니어와 그 연관돼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광고 방송이 나오고 그 에브리라이프의 대표가 네. 한국 대표가 김민아 씨예요. 그리고 이 김민아 씨가 에브리라이프 한국 대표로 있는데 이게 그 론칭한 론칭한 곳이 어디냐? 그 신세계 강남점입니다. 신세계 백화점. 신세계가 예. 또 나와? 근데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그 크게 둘로 나눠서 김민아 씨를 스폰해주는 해외 스폰과 그리고 국내 스폰 이렇게 둘로 나눠볼 수 있는데 네. 김민아 씨가 빌드업 코리아 행사 2023년부터 했을 때 맨 첫 회 때 거기에다가 축하 영상을 보낸 사람이 신세계 정영진 회장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 멸콩의 그 정용진이요? 맞습니다. 예. 근데 여기 저희 키워드가 있죠? 멸공, 네. 반공, 예, 반중, 반공 네. 이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네. 저희 정영진 회장도 그 독실한 기독교인이고 집사예요. 오. 예. 그리고 이번에 뭐 이제 기자님께서 현장에 가서 보셨겠지만 킨텍스에 스타벅스 커피도 무료로 나눠주고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거는 예. 잠깐 덧붙이면 네. 점심 식사 때 이제 다 도시락을 나눠줬거든요. 저도 이제 참가비를 무려 14만 7천 원을 오, 내고 비싸네. 당일 하루에 네. 내고 들어가서 취재를 한 건데 그 도시락 이렇게 이제 그 샌드위치 큰 거 거의 미국 기준으로 크더라고요. 저는 그거 하나 먹으니까 배가 엄청 불렀는데 네. 그리고 스타벅스 커피를 무료로 한쪽에 쫙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 스타벅스 그게 결국 저기랑 연결되는 거잖아요. 정용진이랑 그리고 연결되죠. 또 하나 이제 미국 교민사회에서 알려져 있는 얘기는 한국의 이제 재벌 기업들이 트럼프 주니어한테 줄을 대기 위해서 김민아 씨한테 접근을 한다. 이 소문이 퍼져 있고 구체적으로 대기업 S그룹 S기업 네. 회장 이름이 거론이 되더라고요. 예. 네. 정용진이라고 여태 얘기하다고 갑자기 S. 아니 정용진 씨 말고 말고 또 다른 있어요? S. 또 있어 S? 예. 신세계 S가 아니고. 예. 근데 그거는 제가 이제 교민사회에서 나온 얘기만 있고 제가 직접 확인을 못했기 그 때문에 소문이 그렇더라. 예. 아니, 제가 이제 제보는 받았죠. 네. 거기까지만 그걸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알만한 S입니까? 그럼요. 와. 그러니까 국내 대단한 예, S죠. 국내의 신세계 그룹은 정식으로 자기네들이 빌드업 코리아를 회사 차원에서 지원해 준 건 없다고 일단 밝히긴 했는데 관련해서 입장을 냈어요. 정용진 씨가 개인적으로 한 거는 모르겠다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뭔가 커넥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럼 미국에서는 트럼프 주니어가 있는 회사 계열에서 김민아 씨를 지원해주고 있는 거는 어느 정도 사실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러면 트럼프 주니어랑 어떻게 관계를 맺게 됐느냐? 이 김민아 씨의 행보나 그 미국 내에서 이 극우 세력들과의 중간에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가장 유력한 사람으로 이거는 그냥 추측입니다. 애니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애니첸이 듭니다. 거기서 또 나오네요. 왜냐하면 이 애니첸 씨가 하와이 재벌. 예, 네. 미국의 그 CPAC이라고 있습니다. 네. 예. CPAC 이걸 이제 줄여서 CPAC이라고 하는데 네. 좀 풀어드리면 컨서버티브 폴리티컬 액션 컨퍼런스. 그래서 미국 보수 정치 행동 회의라는 여기에 회장입니다. 네, 애니첸이 회장이에요. 예, 네. 워낙 네. 많이들 뭐 아셨잖아요. 뭐 네. 애니첸도 뭐 매불쇼에서 많이 그렇습니다. 다루셨으니까. 윤석열도 만났어요. 예. 애니첸은. 근데 바로 여기에 세이브 코리아 한국 대표단이 방문을 했습니다. 세이브 코리아 그 단이 네. 올 초에 네. 그리고 그 세이브 코리아랑 바로 이 시점 전후로 해서 물론 김민아 씨가 그 전에도 갔지만 그 소년보 씨가 운영하는 한다련이라는 한국 다음 세대 그 훈련원이라는 그 청소년 단체 거기에 또 김민아 씨가 초대 가서 뭐 연사로 발언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정황들을 봤을 때 해외에서 어떻게 수많은 유튜버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네. 일개 유튜버 한 명이 네. 어떻게 미국 고관대작들을 저렇게 어떤 인맥으로 어떤 소개로 누구의 힘으로 인해서 저렇게 만날 수 있게 됐느냐. 그리고 그 애니첸 씨를 통해서 지금까지 그 주변부 인물들을 살펴보면은 김민아 씨가 추구하고 있는 빌드업 코리아가 그 찰리 커크의
그 터닝 포인트 USA 그거를 벤치마킹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목표는 개신교 신앙을 기반으로 한 베이스지만 네. 우리나라 극우화의 저희가 관점으로 보면 그것을 미리 지금 미국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부정선거론 그리고 반중, 반공 이 키워드가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김민아 씨 아무 유튜버나 그냥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유튜브 아무거나 찍어봐도 윤석열 계엄 옹호하고요. 선관위에 중국 간첩이 들어갔다고 주장하고요. 그야말로 미국 부정선거론자들 그리고 우리나라 윤 어게인이 외치는 사람들 그 얘기를 토신안들 그리고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스포는 아무래도 그 트럼프 주니어와 과 애니첸이 아닌가 싶고 국내에는 이 신세계 정용진 회장과 소년보. 또 소년보를 비롯한 또 다른 인물들이 있지 않을까. 와. 이들의 목표는 뭐냐? 이승만 다 똑같죠. 리박스쿨 그 추구하는 관점. 네. 그리고 반중, 반공, 부정선거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타겟을 누구로 정했느냐? 바로 이 세대 2030, 10대 청소년들을 비롯한 젊은 세대들이 이 리박스쿨의 관점 이런 윤 어게인을 외치고 이런 노선을 해야 된다. 구구적 노선을 가르쳐야 된다. 그것을 지금 하기 위한 물밑 작업을 서서히 지금 이제 시작하고 있다. 그야말로 빌드업 코리아네. 진짜네. 네, 무섭네. 이 김민아를 좀 주목을 해야 되겠네. 근데 언론에서는 김민아를 별로 주목을 안 하네.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구심점이 김민아처럼 느껴집니다. 제2의 찰리 커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의 찰리 커크. 그걸 본인이 노리고 있는 것도. 이 굉장히 주요 인물이네. 특히나 이제 트럼프 김민아. 정부잖아요, 지금. 네. 그리고 트럼프가 지금 지금 알다시피 한국에 대해서 거의 지금 강도짓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에 아주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인물, 더구나 그 제일 강력한 트럼프 주니어를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네. 트럼프 주니어 조금만 더 얘기하면 지난해 이 빌드업 코리아 행사 2024에 연사도 했고 그 다음날 순복음교회 가가지고 그렇습니다. 그 예배 때 얘기를 강연을 하잖아요. 그때 김민아 씨가 옆에서 가서 통역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 또 김민아가 운영하는 엠킴 TV에 인터뷰를 해요. 출연해가지고 그 정도로 가깝습니다. 네, 이건 매우 가깝고 사실 한국인이 아무리 교민이 뭐 좀 똑똑하다고 해도 공화당 컨퍼런스에 공식적으로 이렇게 가서 연설을 여러 차례 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김민아가 그 공화당 컨퍼런스에서 가서 연설하는 내용들을 보면 거의 뭐 미국을 거의 모국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미국이 한국을 정말 잘 이끌어줘야 된다. 거의 뭐 이런 식이라는 거. 네. 그래서 상당히 앞으로 김민아를 주목해야 돼. 지금 이 찰리 커크가 암살 당하고 나서 네. 제가 그래서 김민아 MK TV가 어떻게 하고 있나. 왜냐하면 지금 상당히 침울해졌을 거라는 생각이 저는 상식적으로 들어서 네. 들어가 봤어요. 네. 다시. 근데 원래는 인터뷰를 요청했는데 얘기 좀 하자. 네. 내가 빌드업 코리아를 좀 더 알고 싶다. 그리고 거기 직원한테 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메일로 그러면 인터뷰를 요청해라 해서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지금 답이 없는데요. 네. 그 유튜브 들어가 보니까 지금 구독자가 더 늘었고 며칠 전보다 몇천 명이 늘었더라고요. 그다음에 네. 김민아는 오히려 그 아주 밝은 표정으로 모자를 쓰고 이제 방송을 하는데 찰리가 천국으로 갔기 때문에 우리는 슬퍼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찰리가 와서 그 한국에서의 마지막 함께했던 영상을 추모 영상을 이제 2개 올리면서 이번 주 또 강남역 이번 주에 서울 모처 역 근처에서 버스킹을 처음으로 또 버스킹 집회를 한다고 고지를 하더라고요. 김민아가요? 예, 더 현재 오히려 한국에 와 있어요, 김민아가? 한국에 있는 걸로 지금 추정이 돼요. 왜냐하면 이제 행사 끝난 지 얼마 안 됐고 또 주말 김민아가 지금 보니까 그 유튜브 채널이 구독자가 20만이 채 안 되는데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아들이랑 인터뷰를 하고 이러는 것은 영향력이 있어서 인터뷰하는 건 아니라고 보이는 거죠. 예, 본인 스스로의 역량보다 정치 브로커인 애니첸이 브릿지 역할을 해줬을 가능성이 상당히 그게 높은 농후하다.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뭔가 배우가 없고서 개인의 영향력으로 이렇게 연결돼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예. 아무튼 김민아를 주목해야 돼. 오늘부터는 김민아. 이건 뭐 근데 거의 안 다루네. 김민아가 되게 중요하네. 이 김민아 씨가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미국에서 이제 그 연대하고 있는 그 매체들 보면요 하나같이 반중 매체들이에요. 네. 반중 극우 매체들 대표적인 뭐 에포크
타임즈라든가 NTD TV, 뭐 NNP TV 해가지고 하나같이 이 극우 매체들의 공통점은 반중국, 중국 공산당 타도, 그다음에 네. 부정선거, 네. 뭐 이런 거 주장하거든요. 네. 그 NNP TV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미국 교민사회에서 운영하는 건데 여기는 최근에 저런 음모론까지 제기했다고. 커크가 암살당한 거에 한국 정부의 고위 관계자가 연루돼 있다. 아니면 한국의 좌파가 여기 지금 연루돼 있다. 이런 네.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의혹이 아니고요. 그거는 망상이죠. 전한길 씨가 그러니까요. 그렇게 얘기하고 네. 있잖아요. 그럼 뭐 그냥 그래서 알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가짜 뉴스의 진원지 내지 온상지라는 네. 그런 지금 그러니까 지탄을 그거를 받고 그렇게 있죠. 일부러 던져주고요. 네. 지금 제가 극우 카톡방에 여기저기 몰래 들어가 있는데 네. 극우 카톡방에서는 벌써 뭐가 도냐면 네. 위성락이 의도적으로 그 암살범과 짜고 친 고스톱이다. 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언론에서 그렇게 흘리면 그걸 국내에 있는 극우 매체들이나 극우 성향의 이제 유튜버들이 그거를 갖고 와서 그 찰리 커크의 암살범 배후에는 위성락이 있다. 지금 그런 분위기를 군불 때우듯이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떤 네. 세계관 속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위성락이 예. 왜 찰리 커크를 제거하라고 했다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 근거가 뭐냐면 그들 사고 그러니까 그들 사고체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다가 한국에서 종교 탄압이 일어나고 있다, 뭐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막 네네. 그런 거 올리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것을 위성락 그때 그 외교부에서 찾아가 가지고 이거를 처리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다. 국내 극우 세력이 국내 극우 세력이 해외 극우 세력한테 어떤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을 앞으로는 재발되지 않도록 재발 이런 걸 방지를 하겠다. 약속했다. 예, 그게 바로 근거로 삼고 있는 겁니다. 그 재발 방지 약속이 뭐냐? 우리나라의 그 외교적 문제를 발생할 수 있는 종교 탄압이나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이제 제거해야 된다. 이제 그 사람들 체계에서는 그거를 근거로 삼고 있는 거죠. 뭐 이게 전혀 증거도 안 되는 그러니까 얘기죠. 찰리 커크 같은 사람을 통해서 트럼프한테 이상한 이야기가 들어가니까 예. 안보실장 차원에서는 이런 브릿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제거할 필요가 있었다. 예. 그래서 아마 암살 배후에는 우리 안보실장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맞습니다.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유타 대학 행사 바로 다음 일정이 그 정부 정부 관련자들 만나서 네. 찰리 커크가 우리 세계로교회 소년보 목사의 압수수색 받은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찰나에 이런 꼴을 당했다라고 지금 언급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 먹혀요, 근데? 먹히고 있습니다. 안 먹힐 것 같은데. 그분들한테는 아니 근데 이번에 그 체포되면서 안 먹힐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더 센 마간데 예. 그게 뭐 먹히냐고. 그런 게 원래 그쪽 동네는 상관이 없는. 이게 안 먹힐 것 같아. 이게 분들이 잡히기 있어서. 전에는 나는 그게 가능했다고 봐요. 예. 체포되기 전에. 예. 체포돼서는 이제 그 논리는 안 먹힙니다. 근데 논리적이지가 않잖아요, 그 세계가.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네. 두개골 사이에 뇌를 장착을 하고 있으면 네. 생각이라는 거를 좀 하라. 네. 네, 아무 사유를 안 하니까 이렇게 가짜 뉴스에 놀아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미치겠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김민아를 좀 당분간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민아에 주목해야 됩니다. 빌드업 코리아의 대표예요? 빌드업 코리아 대표? 네, 맞습니다. 김민아. 네. 네, 김민아를 꼭 주목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용진이 아무튼간에 좀 뭔가 도움을 주고 있는 듯한 정황은 있다는 거죠, 확실히. 뭐 덕분에 스타벅스 커피 잘 마셨습니다. 이렇게 또 이상한 얘기를 마지막에 꼭 하셔가지고 좀 죄송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